경제 주파수 심층 분석에 환영합니다. 매일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이 스마트폰 있잖아요. 어쩌면 이 기기가 박물관으로 갈 날이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왔을지도 모릅니다. 챗 GPT로 세상에 충격을 안겨줬던 오픈 AI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하드웨어, 그러니까 기기를 직접 만들겠다고 나섰거든요. 이게 단순히 새로운 전자기기 하나가 더 나오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라고들 하는데요. 오늘 그 거대한 그림을 한번 제대로 펼쳐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건 IT 업계에 던지는 일종의 선전포고라고 봐야 합니다. 스마트폰이라는 지난 15년간의 패러다임을 끝내고 AI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이런 야심이 담겨 있죠. 업계 전체가 술렁이는 건 단순히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해서가 아니에요. 경기장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와, 선전포고라는 표현이 정말 확 와닿네요. 근데 이런 거대한 계획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오픈 AI가 하드웨어 시장에 직접 뛰어들겠다. 이 공식적인 신호탄은 어디서 쏘아 올린 건가요? 그 시작점이 최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행사였어요. 아, 다보스에서요? 네, 거기서 오픈 AI의 크리스 러인이라는 최고 대외관계 책임자가 공식 석상에서 딱 못을 박았죠. 올해 안에 새로운 기기에 대한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거다. 이전까지는 여러 추측이나 소문만 무성했는데 회사 고임원이 직접 나서서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하겠다. 이걸 세상에 공표한 순간인 거죠. 소프트웨어로 이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굳이 왜 이렇게 위험 부담이 큰 하드웨어 제조에 직접 뛰어드는 걸까요? 잘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게 더 안전한 전략 아닌가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이번 움직임의 핵심을 꿰뚫는 지점입니다. 오픈 AI는 자신들의 AI 모델이 가진 잠재력을 100% 끌어내려면 그 AI를 담을 최적의 그릇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지금처럼 다른 회사가 만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위에서 AI를 구동하는 방식에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요? 어떤 한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소프트웨어만으로도 충분히 혁신적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자동차 엔진을 아무리 뛰어나게 만들어도 그 엔진에 딱 맞는 차체가 없으면 제 성능을 못 내는 것과 같아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가 처음부터 하나의 목적을 위해 아주 유기적으로 설계될 때 비로소 완벽한 사용자 경험이 탄생하죠. 바로 애플이 아이폰으로 증명했던 그 성공 공식이잖아요. 아, 오픈 AI는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아이폰을 자기들 손으로 직접 만들겠다. 바로 이겁니다. 애플의 성공 공식을 말씀하시니까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물들이 더 흥미롭게 느껴지네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작정하고 최고의 팀을 꾸렸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 모든 움직임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작년에 오픈 AI가 아이오라는 작은 스타트업을 인수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중요한 건 이 회사를 누가 만들었냐는 건데 바로 애플 디자인의 전설 조니 아이브입니다. 와, 조니 아이브라니. 이름만 들어도 무게감이 엄청나네요. 아이폰, 아이맥, 에어팟 같은 제품들로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정점을 보여준 그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가 애플을 떠난 지도 꽤 됐고 그 이후로는 사실 이렇다 할 성공작이 없었다 이런 비판도 좀 있지 않나요? 혹시 이번 프로젝트가 그의 명성에 기댄 거품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실제로 그런 우려의 시선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니 아이브라는 인물을 그냥 제품을 예쁘게 만드는 디자이너로만 보면 곤란해요. 그의 진짜 강점은 기술과 인간이 만나는 방식. 그러니까 사용자가 기술을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는지에 대한 깊은 철학을 제품에 녹여내는 데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AI 기능을 추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인 거죠. 그렇다면 조니 아이브의 역할은 제품의 외형 디자인을 넘어서 AI와 인간의 상호작용 방식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겠군요. 정확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강력한 AI 기술을 거부감 없이 마치 자기 몸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디자인으로 풀어내는 거죠. 아이폰이 터치스크린으로 스마트폰의 표준을 만들었듯이 이 새로운 기기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소통 경험을 제시하려 할 겁니다. 그냥 기능만 좋은 기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고 또 쓰고 싶어하는 하나의 문화적 상징을 만들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조니 아이브의 철학이 담긴 제품의 모습이 가장 궁금해지네요. 그의 미니멀리즘과 AI의 무한한 기능성이 결합된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스마트폰과는 전혀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겠어요. 네, 아직 뭐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업계의 예측은 거의 한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어요. 바로 귀에 착용하는 캡슐 형태의 AI 기기가 될 거라는 관측이죠. 귀에 착용하는 형태요? 네, 주머니에서 꺼내서 화면을 들여다보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몸에 훨씬 더 가깝게 항상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아, 귀에 착용한다. 그럼 자연스럽게 애플의 에어팟이 딱 떠오르네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무선 이어폰을 일상적으로 쓰고 있으니 사용자들한테 익숙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고요. 맞아요. 그 진입 장벽이 낮다는 점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이건 우리가 정보를 얻고 세상과 소통하는 주된 창고가 시각 중심의 스크린에서 청각 중심의 오디오로 넘어갈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탄이에요. 화면을 계속 들여다봐야 하는 지금 방식 대신에 그냥 듣고 말하는 방식으로 AI와 상호작용하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네요. 우리가 운전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 스크린을 보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만 듣는 건 훨씬 자유로우니까요. AI가 제 귀에 딱 상주하는 똑똑한 개인 비서가 되는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기기의 기술적인 핵심이 드러납니다. 이게 단순한 이어폰이 아니라 아,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온 디바이스 AI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온 디바이스 AI라는 말이 요즘 자주 들리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인터넷 연결 없이 기기 자체에서 AI가 돌아간다는 뜻인가요? 네, 정확해요. 지금 우리가 쓰는 챗GPT는 질문을 하면 그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거대한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되고 거기서 처리된 답변을 다시 받아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이 꼭 필요하고 약간의 지연 시간도 생기죠. 하지만 온디바이스 AI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초미세 2나노 공정 칩을 기기 자체에 넣어서요. 모든 연산을 외부 서버 없이 기기 안에서 직접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와, 그게 가능하다면 사용자 경험이 완전히 달라지겠는데요? 인터넷 안 터지는 비행기 안에서도 쓸 수 있고 반응 속도도 거의 실시간이겠네요. 무엇보다 제 개인적인 대화 내용이 외부 서버로 안 나간다는 점이 마음에 드는데요. 바로 그거예요. 훨씬 빠르고 안전하고 또 지극히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나갈 일이 없으니 프라이버시 문제에서 훨씬 자유롭죠. 게다가 사용자의 말투, 습관, 주변 환경 같은 데이터들을 기기 내에서 스스로 학습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나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비서로 진화하게 될 거예요. AI가 나를 학습해서 진화한다니 정말 SF 영화 같아요. 그럼 이 기기에 내장된 센서들이 주변 상황까지 인식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네요. 물론이죠. 고성능 마이크와 각종 센서들이 주변 소리, 사용자의 위치, 심지어 대화 상대의 목소리 톤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할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묻기 전에 먼저 능동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안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 가능할까요? 가령 여러 명이 참석한 회의가 끝났다고 해보죠. 그럼 이 기기가 자동으로 회의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들려주거나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타임라인별로 정리해 줄 수도 있어요. 또는 외국인과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말을 내 귀에는 실시간으로 통역해서 들려주고 내가 한국어로 말하면 상대방의 언어로 자연스럽게 전달해주는 일도 가능해지겠죠. 잠깐만요. 그 통역 기능은 정말 판도를 바꿀 수 있겠네요. 저만 해도 해외 출장 가서 바디랭귀지로 경유 소통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근데 이게 완벽하지 않다면 오히려 큰 오해를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비꼬는 말투나 농담 같은 미묘한 뉘앙스까지 잡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네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초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겠지만 기술의 발전 방향은 결국 그 뉘앙스까지 포착하는 쪽으로 향할 겁니다. 중요한 건 이 기기가 단순한 정보 검색 도구를 넘어서 나의 인지 능력을 확장시켜주는 지능 증강 장치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지능 증강이라 우리가 흔히 쓰는 인공지능과는 어떻게 다른 개념인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개념에 가깝다면 지능 증강은 인간의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뭐랄까 일종의 파트너가 되는 개념이죠. 인간의 기억력, 계산 능력, 언어 능력을 보조하고 확장해주는 거예요. 오픈 AI가 궁극적으로 그리는 그림이 바로 이것일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기술과 디자인, 비전을 종합해 볼 때 이 거대한 계획의 구체적인 출시 시점과 목표는 어떻게 되나요? 시장에 어떤 충격을 주려고 하는 걸까요? 유력한 출시 시점은 올해 9월로 거론되고 있어요. 이 9월이라는 시점이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9월이라면 애플이 매년 신형 아이폰을 공개하는 바로 그 시기와 정확히 겹치는군요. 이건 절대 우연이라고 볼 수 없겠는데요. 우연이 아니죠. 명백히 애플과 스마트폰 시장 전체를 향한 정면 도전장이에요. 이제 당신들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아주 강력하고 도발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IT 업계의 관심이 가장 집중되는 시기에 등장해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빼앗아 오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도전의 규모도 상상을 초월한다고 들었어요. 그냥 한번 시장 반응을 떠보는 수준이 아니라고요. 네, 이 부분이 정말 놀라워요. 첫 출하 목표량이 무려 4천만에서 5천만 대로 알려졌어요. 4천만 대요? 네, 보통 새로운 카테고리의 첫 제품은 수십만 대, 많아야 수백만 대 수준에서 시작하면서 시장을 조심스럽게 테스트하거든요. 그런데 4천만 대 이상이라는 수치는 이건 시험 삼아 내놓는 제품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시장의 주류가 되겠다는 엄청난 확신과 의지가 담긴 숫자입니다. 와, 4천만 대라니 어지간한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의 연간 판매량과 맞먹는 수준이잖아요. 이건 자신감을 넘어서 거의 오만함에 가까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는 계산이 섰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오픈 AI는 이 기기를 통해 스마트폰 이후의 시대를 이끌 차세대 개인용 AI 기기의 표준을 만들겠다는 거대한 포석을 깔고 있는 거예요. 아이폰이 지난 15년간 우리 삶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앞으로의 15년은 이 새로운 AI 디바이스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라는 비전을 세상에 던지는 거죠. 정리해보면 챗 GPT의 오픈 AI가 애플의 전설적인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와 손을 잡고 귀에 착용하는 형태의 온디바이스 AI 기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군요. 출시 시점과 목표량만 봐도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 잠재력을 가진 정말 거대한 변화의 서막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해요. 우리가 AI와 소통하는 주된 방식이 보는 화면이 아니라 항상 내 곁에서 듣고 조언하는 오디오 기기로 바뀐다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AI가 개인 비서가 된다는 그림은 매력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좀 섬뜩하게 들리기도 해요. 내 모든 대화와 주변 소리를 24시간 듣고 있는 장치를 사람들이 정말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프라이버시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프라이버시는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거예요. 만약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내 귀에 AI 비서가 과거의 내 모든 데이터와 현재 상황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성공 확률이 높은 선택지를 속삭여준다고 상상해보세요. 처음에는 아주 유용한 조언이겠지만 우리가 점점 그 조언에 의존하게 되면서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약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항상 정답을 알려주는 존재가 옆에 있다면 굳이 머리 아프게 생각하려 하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편안함의 대가로 인간 고유의 직관이나 결단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AI의 제한 사이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미래, 내가 내린 결정이 과연 온전히 나의 의지인지조차 헷갈리는 시대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다가와 있을지 모릅니다. 이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편리함 너머에 있는 이 질문에 대해 우리 모두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